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얘를 구하시오.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건 AN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 그제? 예. 그리고 이 조건은 사실상 무슨 뜻이면 양수니까 뭐 역수로 뒤집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0이 아니니까요. 예. 얘가 이렇다는 얘기죠. 이거 보여드린 적 있죠? 축차 대입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셔도 상관없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전 항의 7분의 3배보다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0보다 큰 상태를 유지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들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답은 얘예요. 이해하시죠? 만약에 이걸 서술형으로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뭐예요? 1부터 n-1까지 대입해가지고 변면 쭉 더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22번을 보겠습니다. fx 이거 아니죠? 예, 23번. 얘를 만족하는 12하의 자연수 A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보면 발산하는 게 A의 거듭제곱과 4의 거듭제곱 뿐입니다. B는 그냥 격가지예요. 어차피 발산 속도를 비교해서 우리는 수렴 발산을 결정하는 거라서 그러면 A가 4보다 빠르냐 느리냐 같냐 이렇게 분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4보다 느리다 이거하고 A가 4하고 같다 이거하고 A가 4보다 빠르다 이렇게 세 개로 분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A가 4보다 느리면 극한을 누가 결정하게 되니까요? 4의 거듭제곱이 결정하게 되니까 저것의 극한값은 B분의 4가 될 겁니다. 얘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 B는 1, 2, 3만 가능하죠. A도 1, 2, 3이 가능하니까 3 곱하기 3 해서 9개의 순서상이 발생하겠죠. A가 4일 때는 둘 다 관계하죠. 그러면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사실상 A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4 더하기 B 분의 11이네요. 이게 1보다 커야죠. 그럼 B는 1부터 6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6개겠네요. A가 4보다 크면 극한을 A가 결정할 거니까 이건 A분의 7이 되죠. A분의 7이 1보다 크려면 A는 5하고 6밖에 안 되죠. 그죠? 3 이런 거 안 됩니다.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B는 연생이? B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B는 12하의 자연수가 10개 가능한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0 해서 얘는 20개입니다. 이걸 다 더하면 답은 35개가 되겠죠. 자, 24번 볼게요. 두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얘는 우리가 합을 모르는 애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합을 안 내죠. 얘는 2분의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AN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3의 n제곱분의 AN의 극한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죠? 양변을 3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2분의 3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다라는 사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수렴하는 값을 얻어야지. 극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메인스트림은 극한의 성질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조건에서 얻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B에는 뭐냐? 얘는 뭐 하나만 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얘를 보고 등비수열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잖아.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수도 있잖아. 또는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뭐 그 규칙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Bn의 극한이 0인 건 알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가든 절대값은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얘는 0일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빠른 애가 누구죠? 9의 n제곱이죠. 그러니까 9의 n제곱으로 나눈 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생각이 안 되면 그냥 써서 쓰면 돼요.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9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an이겠죠? 얘는
9분의 1 bn인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bn 0 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리고 얘는 9예요. 얘는 1이고 마찬가지로 9분의 2의 n제곱인데 0으로 갈 거니까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거의 극한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27에다가 9 더한 것의 역수예요. 그러면 27 더하기 18분의 9인가? 9세개 5개. 아니 9가 아니구나. 2죠 2. 2분의 27이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45분의 2 이게 답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5번을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에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함수?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요.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는 극한을 구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극한을 구하려면 아니 x가 어느 정도 빠르게 발산하는지 모르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나눠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넌 2구나. x가 1이라면 발산하지 않는 거니까 이 수렴값은 얼마냐면 3이네요. x가 1보다 크면 제가 발산하는 거니까 5x의 제곱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알면 사실 문제를 못 풀 수가 없죠. 얘가 1 넣어보면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저 사이에 있으니까 처음에 2죠. 이 짓을 언제까지 하냐면 1 이전까지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5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5까지 하는 거니까 5개는 2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저게 6을 집어넣으면 저게 1일 거기 때문에 걔는 3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5x의 제곱이니까 집어넣는 족족 뭐가 되냐면 뭐 3분의 4의 제곱, 3분의 5의 제곱, 3분의 6의 제곱, 3분의 7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10개 끝났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답이겠습니다. 얘 계산하시면 83 나와요. 넘어가고요. 28번을 보죠.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또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극한을 구해보죠. 극한을 구하려면 x의 발산 속도가 정하니까 x가 마일에서 1 사이일 때 얘는 수렴할 거라서 그냥 절대값 x가 될 겁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 얘는 2가 될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fx는 어차피 저렇게 나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주기함수니까 그래서 한 주기만 준 거죠 지금. 그죠?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비어 있고 여기가 2로 뜨고 어떤 모양인지 얼추 알 것 같은데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렇게까지 많이 그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주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겠죠. 그 칸은 한 칸이 그냥 1이거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1과 1은 사실상 비어있잖아. 거기 2로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비어있고 2도 그어줘야겠네. 이 움직여줘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비어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비어있고 이렇게 있고 대충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겨있는 그래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F3이 2냐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홀수의 위치에서 저게 이제 2일 거니까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다.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을 그리면 당연히 안 만나겠죠. 저 비어있는 점까지 거리가 루트 2인 거 알잖아요. 그죠? 안 만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k 양수. 얘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려면 필연적으로 얘네 시리즈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근데 어차피 저 원 자체가 뭐냐면 y축의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한 점들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봐도 될 수 있죠. 맞잖아요. 이 중에 어떤 한 점을 지나가면 반드시 네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 밑에서 또 만날 거니까. 이해하시죠? 예. 그냥 그런 거라서. 그러면 저 점의 네이밍을 어떻게 할 거냐? 저 점은 홀수 컴마 2다라고 얘가 이미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2n-1,2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점이다라는 얘기는 2n-1,2를 지난다라는 얘기라서 그냥 2n-1의 제곱 더하기 4 10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면 얘가 100 이하면 되겠죠. k가 100 이하니까. 그래서 이걸 풀면 돼요. 가능한 n이요. 1 되죠. 2 되고 3 되고 4 됩니다. 5 되죠. 6부터는 안 되겠죠. 그래서 5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30번을 보죠.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자기 참조 때문에 일반항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점화식이 굉장히 사실 편리합니다. 더 많은 수열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점화식이 더 많은 수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화식은 자기 참조가 없는 형태의 수열을 표현하기는 불편해. 그러니까 일반항과 점화식이 공존을 해야만 수열을 우리가 원활하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점화식을 보면 일반항으로 바꾸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느끼는 건 그냥 그동안 그런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 점화식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일반항으로 바꿔봐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점화식을 일반항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점화식과 일반항은 수열을 표현하는 일반적 방식에 정확하게 하면 귀납적 정의죠. 점화식과 초기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일반항은 수열을 표현하는 양 갈래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인 거예요. 둘 중에 무언가를 선택해서 쓰는 거고 둘 다 표현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게 표현이 훨씬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AN이 뭔지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수열들은 AN으로 고쳤을 때 진짜 편리한 경우가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자기 참조보다는 함수를 이용해서 n값 넣어서 뭐가 짜잔 나오는 게 좋잖아. 야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라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죠. 최근에 많이 나왔던 수열의 정추론, 역추론, 정역추론 문제들은 다 뭐냐면 다 자기 참조한 형태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수열이 뭐였기 때문에 뭐가 되고 얘가 뭐니까 뭐가 되고 뭐 AN이 양수면 무슨 규칙을 따라서 다음항이 결정되고 AN이 0이면 무슨 규칙을 다음항이 결정되고 이게 다 자기 참조 형태예요. 그러면 그 자기 참조 형태에서 미래와 과거에 대한 예측을 묻는 문제가 수열의 정추론, 역추론 문제죠. 지금 끄덕끄덕하면서 듣고 있지만 모여서 바닥에 풀어보시면 다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일반항으로 바꿨을 때 과연 내가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점화식에 대한 이해도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가 점화식을 충분히 공부해서 점화식으로 주어진 형태를 일반항으로 바꾸는 걸 충분히 훈련을 잘 해온 학생이면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건 점화식으로 푸는 거다 라는 판단이 섭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점화식의 비중을 많이 축소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참조에 대한 이해가 더 훌륭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노가다 뛰시는 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남들이 점화식을 일반항으로 바꿔서 좀 빠르게 캐치하는 문제에 손해를 약간 볼 수는 있지만 내신에서는 그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별 문제 안 됩니다. 점화식 못한다고 해서 막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도 나는 하면 좋겠어. 왜냐면 수열의 규칙이 뭐 AN이 어쩌면 막 이런 식으로 수열 규칙이 복잡하게 묘사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분기되는 형태로 막 묘사되어 있는데 다 다른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때 수열을 소위 말하는 노가다 제네럴 웨이팅 하는 거죠. 규칙을 보고 수열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건데 그때 모든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 위에 수열의 규칙을 잠깐 외워서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시험보다 말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위에를 잠깐 외우려면 자기를 참조해서 수열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이해한 경험이 많아야 돼요. 나는 안 외워지는데요? 이런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외웠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헷갈려서 자꾸 보게 돼요 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점화식을 해석하는 게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써왔던 겁니다. 실제로 충분히 훈련이 많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 여러분들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어쨌거나 얘는 그래서 수열을 만들어내서 규칙을 관찰하도록 할 텐데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문제 풀이의 방향은 누가 정한다? 문제가 정한다고요. 이 문제의 꼬라지를 보시면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짝수 번째 항만 더해봐 라든지 홀수 번째 항을 밑에 넣어봐 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의 규칙이 다르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규칙이 똑같은데 저런 짓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전체의 규칙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숫자를 쓰긴 쓰되 홀수 번째 항들만 하이라이트해서 규칙을 보고 짝수 번째 항들만 규칙을 보고 이렇게 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고요? 문제에서 묻는 걸 보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2예요. 얘는 이렇게 써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뭐 곱이 3의 n제곱이면 된다. 안 불편하면 그냥 해도 됩니다. 3의 n제곱이 뭐냐라고 하면 이전 항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서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냥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한다고 간주 나는 그냥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한다고 간주를 해보면 여기다가 누구를 곱했을 때 3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2분의 3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엔 누구를 곱했을 때 9가 되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6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커지면 불편하니까 그럼 누구를 곱했을 때 3이 3개 되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2분의 9입니다. 누구를 곱했을 때 3이 4개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18입니다. 누구를 곱했을 때 3이 5개 되느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2분의 27입니다. 이 정도면 규칙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얘네를 따로 보고 얘네를 따로 보라고 이미 문제에서 묻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러면 a2n-1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2 곱하기 3의 n-1제곱이고요. a2n은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2분의 3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규칙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건 뭐 규칙을 알았으니까 사실 별건 아니겠죠. 분자에 누가 올라가야 되지? 첫째 항이 2분의 3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 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밑에는 홀수번째 항이 일반항이니까 2 곱하기 3의 n-1제곱이죠. 극한은 3의 n제곱이 결정할 거고 3의 n-1제곱을 나눈다고 치면 8분의 9 이게 극한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열의 추론 문제에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가서 왜 저는 잘 안 될까요? 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짝수 번째 항을 얻고 싶니? 그러면 그 이전 항에,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홀수 번째 항을 f에 넣어서 얻는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항 얻고 싶니? 그러면 방금 네가 구한 항을 gx에 넣어서 얻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an을 만들어요. 처음에 루트 2분의 1이죠. 처음에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fx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8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gx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냐? 루트 2네.
그 다음엔 다시 fx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다시 gx에 집어넣어야 돼요. 2루트 2군요. 그 다음에 다시 fx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2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얘도 밑에 보시면 똑같은 문제죠. 짝수 번째원과 홀수 번째원의 규칙이 달라. 이렇게 문제에서 묻는 것이 말을 하고 있고요. a 2n-1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2n-1 제곱입니다. a 2n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8분의 1 곱하기 4의 n-1 제곱이죠. 실질적으로 거의 똑같은 문제 아니니? 이제 니네가 해보자. 알았지? 넘어갈게. 32번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고 코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같다. 이걸 동시에 만족시킨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윤성아, 이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 윤성아? 이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모른다고요? 아니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하고 코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같다는 건 사실상 뭐예요? y는 x 대칭 아닙니까? 그럼 동경 알파와 동경 베타가 y는 x의 대칭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거에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아니 두 개의 동경이 y는 x의 대칭을 본 적이 없을 리가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형태에서 그 동경의 일반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쓰면 된다를 분명히 당신들이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이씨 뭐야 보통 0에서 2파이 나오니까 y는 0의 대칭 도형 이용하면 되지 막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 난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아이씨 복잡해 보네 난 몰라도 돼 이러고 지나가. 근데 얘를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풀 수가 없어. 알파 더하기 베타 각을 쓰라잖아 지금. 오씨 각을 안 쓰면 문제를 못 푸네. 좆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뭔가 수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쓰고 나는 훨씬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수식도 수식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나의 방법도 아는 게 원래 맞습니다. 아시겠죠? 의미가 없는 걸 만들겠어요? 놀랍지만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수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귀찮아서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번거로운 것들 행위를 안 하고 싶은데 내지는 내가 뭐를 모델링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복잡한 상황이 펼쳐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너무 후진 거 아니야? 새로운 도구를 창조하고 싶은데 라든지 그런 거의 결과가 발생된 게 뭐냐면 그 복소수예요. 벡터의 회전 변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복소평면을 고안한 거죠. 네, 가우스가 고안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 만든 거냐? 귀찮아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남겨뒀다는 것은 그냥 쓸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이외에 어떤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쓸모가 있는 거죠. 아, 쓸모가 있구나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차피 그 그림을 하는 건 맞아. 자, y는 x의 대칭인 동경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알파가 지시하는 동경이고 여기가 베타가 지시하는 동경을 해봐 친구들아. 그럼 니네 여기다 알파 여기다 베타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왜냐면 쟤들은 일반각이기 때문에. 알파를 굳이 쓰고 싶으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2 곱하기 정수 곱하기 파이 더하기 어떤 특수각. 베타도 2 곱하기 정수 곱하기 파이 더하기 어떤 특수각.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랑 여기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y는 x의 대칭이면. 그러면 얘를 마저 돌리면 즉 얘 특수각만큼 마저 돌리면 저기 위에 올라오잖아요. 선생님 근데 베타는 2 곱하기 정수 곱하기 파이도 있잖아요. 알파도 2 곱하기 정수 곱하기 파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돼요. 그냥 이 파이를 묶으면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그냥 정수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알파와 베타의 합은 2 곱하기 정수 곱하기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다. 사실상 여기 위치를 지시하는 일반각이 2 곱하기 정수 곱하기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이기도 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제가 m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m은 음이 아닌 왜 안 써지냐 이거 정수입니다.
0도 된다고요. 0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m이 0이도 되잖아. 두 개 더해서 2분의 파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알파벳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an을 쓸 거면 2n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저게 의미 아닌 정수니까 자연수로 정의에 옮겨주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은 2파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럼 저걸 사실상 2n 파이 더하기 2파이 n은 자연수 이지라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 하지만 풀이가 틀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극한의 관점에서 초기 조건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은 풀이 틀려도 답 맞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거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다듬으세요. 알았죠? 34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4n, 3n을 중심으로 하고 x축에 접하는 원 cn이 있다.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사실상 3n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4n, 3n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실제로 얘가 1,4분면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원의 중심이. 그죠? 예, 그럼 x축에 접하려면 당연히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와 같을 겁니다. 절대값이 아니고. 자, CNU의 P에 대하여 OP의 길이가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다. 이거는 중등수학 아니냐 근데? 자, OP의 범위는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중심 가지고 구합니다. 중심까지의 거리가 5n이죠. 여기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일 거고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겠죠. 근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 물어볼 줄 알았죠. 왜냐면 양 끝에 경계는 하나씩 카운팅 되지만 그 사이 수는 다 2개씩 카운팅 됩니다. 원의 선대칭 구조상.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n일 때랑 8n일 때는 1개씩만 세야 되는데 나머지는 2개씩 세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6n 마이너스 1 6n 마이너스 1개의 자연수는 2개씩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2n하고 8n은 추가로 2개를 카운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an이겠죠. 그래서 12n입니다. 답은 6이겠죠? 그죠? 네. 이거 못 구하는 시그마가 아니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만약에 틀린다면 그러니까 이걸 1개씩 세는 경우가 있겠죠. 대칭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뭔 말인지 알죠? 네. 35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2n, n을 지나고 xy축과 동시에 접하는 두 원 중에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 C1, 큰 원을 C2라고 하자. 저 삼각형의 면적의 최대값을 알고 싶다. 삼각형의 면적을 당연히 n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원의 중심, 그러니까 두 원의 중심부터 찾읍시다. 예. 얘가 2n, n이면 얘는 n, 2n이겠죠. 당연히 이 그림의 구조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x 마이너스 r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r 제곱은 r 제곱이다. 이 식으로 저 둘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2n, n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성립해야 되니까 2n, n을 xy 각각 대입해서 이걸 풀면 r 제곱에 관한 방정식이 나올 거고, 걔를 풀면 r이 몇 n 이렇게 나오겠죠. 예, 아직 안 풀었는데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n 넣고 여기다 n 넣고 반대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점 다시 나니까. 얘를 정리해 보시면 r 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5n 제곱이 0이어서 r은 n이거나 5n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조그만 원은 n, n이고 중심이, 이쪽에 있는 큰 원은 5n, 5n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저게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거리 재가지고 반지름 더하면 될 텐데, 거리를
거리 재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마음대로 재세요. 어차피 저 직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AB가 x 더하기 y는 3n이잖아. 이 직선 AB가 x 더하기 y는 3n이잖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저 큰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잰 다음에 반지름 5n 더하면 그게 넓이가 최대일 때 높이가 되는 거고, 밑변의 길이는 어차피 루트 2 곱하기 n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직선만 하나 있으면 문제를 풀 것 같다고. 그래 보이죠? 예.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3n은 0이라고 하고, 얘랑 5n, 5n까지 거리 재면 되죠. 그럼 루트 2분의 7n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2n 곱하기 루트 2분의 7n이죠. 맞는 거 같니? 아니다. 여기에 저거 더해야 되잖아요. 5n. 그죠? 반지름 더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얘를 저기 올려서 읽으면 실제로 n제곱의 개수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 아닌가? 아, n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2분의 7 하나 읽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5 루트 2 하나 읽으면 되나? 맞냐, 친구들? 그지? 맞잖아. 예. 근데 여기 분모 2 있으니까 실제 답은 4분의 7 더하기 5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 칸 안 넣어봐도. 그제? 예, n제곱 계수만 읽으면 되니까. 자, 넘어가 되겠죠? 36번을 보겠습니다. 두 곡선, 이 두 개 합동입니다. 그죠? 예. x는 n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 및 경계에 포함되고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쉽지 않네요. 그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림을 표현할 때 그 n이 되게 유의미할 것 같잖아요. 이 그림의 구조상 n, n, 예, n이 되게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라고 하고 여기도 좀 중요할 것 같죠? 예. 여기 n이고 여기 마이너스 n이고 여기 n입니다. n분의 1 x의 제곱이 얘를 통과해서 이렇게 갈 거거든. 맞아요? 예. 그리고 저 무리함수는 이렇게 가겠죠. 그죠? 예, 합동곡선임을 이용하고 싶으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x는 n까지 해서 내부 및 경계에 포함되고 정수점의 개수 세는 거니까 원래 이제 얘가 물어본 건 여기에서 정수점의 개수를 좀 세보겠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이대로 세면 셀 수나 있는 거냐? 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불편하니까 합동곡선을 준 의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오려다가 여기에다 채워서 세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기다 세워갖고 채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센다고 치면
옮긴다고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그러면 이거를 세서 문제를 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정사각형의 정수점의 수를 세면 n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세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로 대시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지 않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왜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정확히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오려다가 저기다 옮길 거잖아요. 근데 저기 모양 맞추기 가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세워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이렇게 90도 돌려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여기로 오는 게 일단 문제입니다. 왜냐면 겹치잖아요. 원래 얘는 나눠가지고 각각을 셌어야 되는 건데 그럼 저기 저 부분은 2배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정사각형 세버리면 한 번밖에 안 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여기로 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왜 겹치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왜냐면 어차피 여기 이 점을 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비운 상태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안 겹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는 사실 문제가 됩니다. 여기 문제 안 되나? 안 된다. 여기만 문제가 돼요. 요 아래부터 여기만 문제가 돼요. 여기만. 여기 원래 없던 거잖아요. 여긴 빼줘야죠. 저 위에 괜찮나? 저기 n 문제가 돼요. 저기도 빼줘야 돼요. 예. 왜냐면 제가 저기 통째로 옮기게 되면 그죠? 저쪽으로 가는 거니까 제가 여기 옮길 때 여기 옮길 때 여기 이 부분을 오려서 옮길 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기를 빼고 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정사각형 선생님이 카운트 할 거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붙이면 이렇게 붙을 거니까 여기 빠져야 돼요. 무슨 말이 되시죠? 여기 겹치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셀롬이었어 저거. 그지? 이거 뭐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점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점이 넘어오면 원래 이거 세야 되죠. 근데 이거 곡선 위에 좀 상관없겠네. 그 포물선 위에 좀 다시 세기로 했잖아. 그지? 문제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해서 제일 처음에 정사각형의 정수점의 개수를 셉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 라인 다 빼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다 빼야 돼요. 예, 그러면 n을 빼요. 이거는 안 뺍니다. 원래 있는 거라서 n 더하기 빼는 게 아니라 n 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y는 n분의 1 x제곱 위의 정수점의 개수는 한 번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딴 식으로 적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n이 뭔지를 모르잖아. 사실 양의원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 n이라고 하면 몇 개인지 알아요? 이걸?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죠? 예, 모릅니다. 예. 왜냐면 n에 따라서 x좌표가 뭐 정수인 건 1부터 n까지 넣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y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작으면 1, 제일 크면 n 이 정도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곡선 위에 점들이 진짜 제일 많으면 n개 그냥 직선 취급하는 거지 그냥. 예, 제일 적으면 1개 원점 있을 거니까. 어차피 극한을 구하는 관점이라 저게 정확히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AN은 제일 작으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라고 보면 되고 얘는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이라고 보면 되죠. 혹시 제가 여기서 무언가를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에는 아무 지장이 없긴 해요. 제가 열심히 센다고 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내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뭐 하나 틀린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까지 퍼펙트하게 검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예. 한두 개 빠진 거 차이는 딱히 답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답은 일단 4분의 1 나올 거니까 20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적 변형을 해서 정수점의 개수를 세려고 하면 겹치는 부분과 세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세는 것보다 이게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이거 연습하셔가지고 겹치는 것도 잘 배제하시고
중복되는 게 일단 빼고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안 생겼으면 세고. 그래서 극한에 저런 문제가 나오면 낫지. 수열에서 저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하나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요. 마지막 상수 하나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극한은 좋은 거죠. 자, 오늘 쉬는 시간 한번 가볼게요. 내일 쉬니까. 내일 쉬시면 되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잡아놓고 g3은 양수다. 그리고 2와 5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얘도 어차피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잖아요. fx의 발산 속도가 결정할 거란 말이죠. 그럼 fx를 가지고 그냥 나누세요. 아 이거 fx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fx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다고 하면 발산할 거니까 그냥 fx가 될 거예요. 이건 절대값으로 써야 될 것 같죠? 왜냐면 하나는 2n이고 하나는 2n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부호에 이제 영향을 실제로 받는데 fx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fx 여기는 절대값 써도 되는데 얘는 마이라고 1은 구분해서 써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f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그냥 쓰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극한 읽어보면 fx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마일 됩니다. 1이면 0 되죠. 이때는 마일 되겠죠.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여기가 이 gx의 불연속점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gx는 fx는 1일 때 1에서라고 할게요. 예. 불연속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fx는 1이라는 게 저 x는 2나 x는 5와 관계하겠죠. 만이라는 조사에 주의하시고 그죠? 예. 그러면 이거 말고는 사실 불연속일 수가 있나? 불연속일 수가 없죠. 여기 마일일 때 이랬고 fx가 마일일 때 그 이후에는 그냥 fx 아니게 연속 연결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일 때 이랬고 1일 때 0이었고 얘는 불연속일 수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불연속점이니까 저 위에는 상관없고 그러면 이 fx는 1이라는 게 결국은 이 5하고 다 관여하는 거죠. 이것 위에는 불연속일 가능성이 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fx는 x-2하고 x-5를 반드시 정확히 얘기하면 fx-1이죠. fx-1이 x-2하고 x-5를 인수로 가져야 될 겁니다. 그죠? 예. gx가 fx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2, 5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2나 5를 집어넣으면 fx가 1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근데 3차 함수라서 두 개를 2차 함수로 어떻게 역량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엮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엮을 수 있죠. 이해하시죠? 맞잖아. 이거 가지고 걸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G3은 양수다. G3을 알려면 F3을 알아야 되죠. 여기서 F3은 얼마냐면 마일인가? 그죠? 예. 마일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G3이 마일 나온다는 얘기잖아. 양수권이 위배돼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F3은 얼마냐면 5예요. 그러면 절대값 1보다 크니까 G3은 F3하고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5예요. 참이란 얘기죠. 그래서 F7은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을 보죠.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과 an 플러스 1과 0의 대수관계. 얘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0의 좌측에서 0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가 많이 보던 건 0의 우측에서 0을 향해 가던 거였죠. 양수조건 주는 게 편하니까. 예, 그거 말고는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하필이면 0의 좌측에서 0에 접근한다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좌측 접근이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죠. 양의 무한대의 영역에서 얘는 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죠? 예. 0은 0인데 0의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0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저게 fn을 실제 써보면 그냥 뭐 하자는 얘기냐면 an을 부호 진동에서 존나 나열해서 더하자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예. 그러니까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마이너스 a4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부호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짝호를 몰라서. 마이너스 1에 n-1제곱 an 그냥 이거란 얘기예요. 예. 기억이 참이냐, 지금 여기에 부호를 결정할 수 없어서 약간 당황스러웠던 거를 해결해주고 있죠. 2n 짝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좌변은 a1이고 우변은 a1 마이너스 a2 더하기 a3 마이너스 a4 더하기 땡땡땡 해서 마이너스 a2n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얘는 조금 순차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여긴 지워집니다. 그러면 0보다 크냐를 판정하는 거죠. (0보다) 크죠? 왜냐면 이거 두 개씩 묶으면 돼요. 얘가 실제 뜻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0이 있는데 여기 an이 있으면 여기 an 더하기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면 무조건 양의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존나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존나 작아지는 양의 값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양의 값이 나와요. 그럼 얘네 다 더하면 아무튼 양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충분한가? 남은 게 지금 홀수계잖아. 그지? 남은 게 홀수계여서 마이너스 aen 얘가 문제인데 마이너스 aen 근데 그냥 단독으로 마이너스 aen이면 그냥 양수 취급하면 되니 상관없겠네요. 예. 그러면 참이에요. 아까 두 개씩 묶어가지고 다 양수 되는 거 내가 알겠는데 하나 남잖아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어차피 양수와 상관없다. 그 다음에 f(en-1은) 증가함수냐, 이건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봐봐, 증가함수냐 라고 물어봤잖아. 니네 연속함수에서 증가함수냐고 물으면 뭐 할 거냐? 미분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수열이잖아. 뭐 해야 돼? 차분. 아시겠죠? 차분을 해보자. 그러면 f(en 더하기 1) 마이너스 f(en 마이너스 1) 이게 사실 차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a(e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남게 되죠. 그런데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면 aen이요. 네.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면 반드시 양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모든 n에 대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함수 참입니다. 차분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함수이다라고 판단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더해서 만드는 거잖아. 어차피 다음항 만들 때. 그리고 f(en-1의 극한이 알파면 f(en)의 극한도 알파다. 이거는 식을 안 써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참이겠지. 아닐 것 같냐?
3이겠지. 아닐 것 같다고 하면 안 돼. 야, 얘와 얘의 유일한 차이가 뭐야? 얘가 FEN-1에다가 마이너스 AEN을 가지고 있는 것만 차이가 있죠. 근데 어차피 얘는 0으로 가래요. 지금 양의 무한대 0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차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수의 구조,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구조가 저는 이 문제를 푸는데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생각한 게 왼쪽으로 이렇게 딱 모이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그죠? 6번을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y는 루트 3x가 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x축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n인 점을 pn, 그리고 루트 3x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n분의 1점은 qn. 그러면 pn하고 qn에 x좌표를 준 거예요. n에 관한 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준 겁니다. 구하라고 하는 건 an과 bn을 다 구해내라는 거죠. bn은 일단 구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맞잖아? 왜냐면 이 점의 좌표가 여기가 지금 n,0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n분의 1, n분의 루트 3이니까 조금 불편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n, 마이너스 bn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길이 같아야 되잖아.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되겠냐? 이거 대칭인데. 아니, 똑같이 나오지. bn과 관계없이 똑같이 나오죠. 의미가 없는 얘기고, 저렇게 두 개의 거리를 재보면 똑같다라는 관점에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4분의 n제곱 더하기 bn의 제곱, 이게 밑에 써야겠다. 식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4분의 n제곱 더하기 bn의 제곱, 이게 2분의 n-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n분의 루트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아무튼 bn 제곱 사라지면서 bn 구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bn은 제가 안 구할 거예요. 당신들이 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구해지는 과정만 쓸게. 구한 결과만. bn이 뭐가 나오냐면 1-n 제곱분의 4 곱하기 2 루트 3분의 n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 문제를 이제 이때 당시에 틀렸던 친구들은 bn을 못 구해서가 아니고 an을 못 구해서 틀린 건데, an은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냐? 내저번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라는 건 내저번의 반지름 아니에요? 맞죠? 네. 내저번의 반지름은 면적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이 좌표가 여기 n분의 2라고 말해주려고, 여기 길이가, 그죠? 저 따위로 잡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pn, qn은 존나 짜증나긴 합니다. 그죠? 여기는 루트 n-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3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존나 쉽진 않아.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뭐 방정식 풀 거야? 아니야. 극한 구할 거라서. 실제로는 양의 무한 들어가는 극한을 지배하는 항의 개수만 정확히 계산되면 되기 때문에 식은 좀 복잡하지만 답을 내보면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 끝까지 밀면 된다고 했어요. 망했나라고 생각하면 못 푸는 겁니다. 제 면적이요, OPN, QN 내 2배를 가지고 하죠 그냥. 근데 OPN, QN의 2배는 루트 3이네. 그럼 이 루트 3이 AN 곱하기 둘레일 거니까 N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루트
n-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an 적어드리긴 할게요. 왜냐면 극한 바로 읽어보게 하려고. n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루트 n-n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제곱분의 3분의 루트 3이잖아요. 네, 루트 3이고. 그러면 얘랑은 이제 곱한다고 간주했을 때 극한을 읽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1차항만 읽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4분의 1이네요. 극한 읽히죠? 네, 그러니까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굳이 제가 말하는 식 안 써도 극한 읽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을 보면 뭔가 존나 복잡한 걸 푼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극한 관련된 문제에서 식이 복잡하게 흘러도 본인 논리가 맞다면 그냥 자신있게 끝까지 계산 때리면 돼요. 그리고 디테일한 계산도 심지어 할 필요 없죠. 극한에 관계되는 항의 기준만 읽으면 되니까. 7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약간 변칙적인 해요. 변칙적인 느낌의 문제죠.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고1 과정부터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제가 3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 인수를 갖는다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맞잖아. 특히 무엇을 물을 때? 근을 물을 때. 근을 물을 때가 아니면 실제 고1 문제에서도 3차 방정식인데 1차 인수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근을 구할 수 없는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1차 인수가 없는 방정식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주로 3차 함수의 형태로 많이 만나셨겠죠. 그러면 x절편을 구하려고 우리가 하던가요 그때? 아니에요. 사이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근의 범위를 추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근을 무리해서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가장 작은 해니까 해 자체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같이 안 됩니다. 역시 안 되죠. 혹시나 해서 한번 해봤는데 안 되네 라는 생각이에요. 인수분해 안 된다. 그러면 수열 AN이 수렴할 때라는 조건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유일한 힌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는 유한 확정값으로 간다. 이걸 가지고 알파를 구할 수 있다 라는 말이겠지. 자, 해니까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근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n의 세제곱 마이너스 10n an의 제곱 더하기 15n 더하기 7은 0이다. 이 등식은 반드시 참입니다. 그러면 이 등식과 수렴한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an이 수렴한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게 뭔진 모르지만 아무튼 수렴한다. 이런 관점이라서 구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n 15 마이너스 10 반대로 할까? 반대로 할게요. an 세제곱 더하기 7 그냥 부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네. n 10 an의 제곱 마이너스 15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쓴 이유가 이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7이라는 유한 확정값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얘는 n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려고 하겠죠. 그걸 여전히 유한 확정이 되게 하려면 얘가 얼마야 돼요?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n의 제곱이 10분의 15예요. 그러면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이 2분의 3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알파는 루트 2분의 루트 3인가요? 아닙니다.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가장 작은 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걸 만족하는 건 모든 근일 거예요. 모든 근일 건데 가장 작은 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가장 작은 거는 언제 쓰는 건가 싶지만 마지막에 제곱근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 눈여겨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문제마다 다르겠지. 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저렇게 하면 되는군. 똑같은 상황이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렴한다를 저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구나. 그러면 특정 변은 수렴하게 하고 특정 변은 마치 발산할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뭔가 힌트를 얻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볼게요. 다음을 만족하는 정사각형의 개수. 1번, 2번 둘 다 지랄 같은 문제네요. 예, 둘 다 그지 같은 문제인데 좀 칸이라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SN이라고 하자.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지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이다. 그러니까 그냥 모는 종이의 정사각형의 개수 세라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되죠. 예. 두 곡선과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영역 안의 점에는 정사각형의 내부에 있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점은 정사각형 내부의 점이 저 영역에 걸쳐 있기만 해도 걔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부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경계에 걸쳐 있는 애들은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정사각형, 얘가 말하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니네 영역의 경계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여기가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카운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런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카운트한다 이 말입니다. 예. 완전히 들어가는 걸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영역 면적에 아주 조금이라도 상관없어요. 0만 아니면 돼요. 면적에 아주 조금이라도 저 영역 안에 인입돼 있으면 그 정사각형의 개수를 카운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그려서 개수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0하고 2n-1이잖아요. 경계가. 그러면 0부터 2n-1까지 다 그려야 될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차분하게 여기를 보시면 얘는 마지막에 한 개 추가했을 때 추가되는 개수 똑같이 미분하고 똑같이 미분도 방금 뭘 추가했냐는 뜻이라고 했지 내가. 차분도 똑같은 뜻입니다. 얘는 차분의 극한을 묻기 때문에 전체 SN을 세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이 문제 풀이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 할 그림은 2n-1, 2n, 2n 플러스 1 요만큼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짜증나긴 합니다. 그래도 짜증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실제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눈금을 좀 촘촘하게 그리긴 할 텐데 이렇게 촘촘한 눈금이 필요하냐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대충 하시면 돼요. 이 정도밖에 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2n-1이고 여기가 2n이고 여기가 2n 플러스 1이면 SN과 SN 플러스의 경계에 있는 추가되는 거의 개수만 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셀 거다 이런 얘기고 당연히 y는 x의 제곱이 저 위로 가겠죠. y는 x의 제곱이 저 위로 갈 텐데 2n,4n 제곱 여기를 제가 2n,4n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정확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냥 나머지 상상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x의 제곱에다가 2n 더하기를 집어넣게 되면 2n 더하기 1, 또 뭐가 나오겠죠. 예. 여기도 정수점이에요. 2n 더하기 1,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얘 왜 3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저기 사실 점점점인데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2n-1을 넣었을 때는 또 어디로 가냐? 또 어디로 가겠죠? 뭐 2n-1, 4n 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누가? y는 x제곱이. 그죠? 예. 그 다음에 y는 2분의 x제곱 그릴 건데 2분의 x제곱은 여기 가지고 갑시다. 여기가 2n, 2n 제곱이라 할게요. 됐죠? 2n-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정수가 아니니까 이상한 데 걸릴 거예요. 2n 플러스 1 집어넣어도 당연히 홀수의 제곱의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정수가 아니니까 이상한 데 걸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걸렸다고 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y는 2분의 x제곱. 요 정도만, 요 정도 디테일만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수를 셀 건데, x가 2n-1부터 2n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 뭐예요? 여기 1열에 있는 사각형 먼저 세보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1열에 있는 사각형 먼저 세볼 텐데,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무조건 세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점의 좌표를 써볼게요. 여기 이 점의 좌표는 2n-1, 2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그죠? 예. 지금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냐면 y 좌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야 되잖아. 기준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준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얘가 이렇고 쟤는 이제 여기 지나가는데 쟤도 세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 위에도 사실 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세줄 필요가 있겠네요. 얘를 기준으로 한 개 이렇게 세고 싶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러면 y좌표가 사실 뭘 뜻하냐면 그 밑에 붙어있는 정사각형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저 y좌표의 개수를 가지고 세는 거란 말이지.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얘가 문제야. 얘 셀 때 얘는 누구 가지고 세야 되냐면 이거 바로 위에 있는 정수점을 가지고 세야 되니까 2n 제곱 마이너스 아니다. 아래에 있는 정수점을 가지고 세야 되나? 헷갈린다. 2분의 1 4n 제곱이 저기 위에 거니까 이것도 위에 있는 걸 세야 되거든. 근데 아래에 있는 걸 찾을게. 그냥 빼서 세려고. 똑같이 위에 하면 빼서 더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의 개수는 4n 제곱에서 2n 제곱 마이너스 2n을 그냥 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아래 거를 카운트했다고. 요거 아래 건 정사각형을 넣지 않을 거야. 그러면 등호 경계가 하나는 등호 있고 하나는 등호 없는 그런 경계잖아. 그냥 빼기만 하면 개수 나오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2n 제곱 더하기 2n이에요. 자, 이제 2열 셀게요. 2열은 좀 더 쉽게 한번 해봤으니까. 얘는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셀 겁니다. 그럼 누가 필요하냐? 저건 밑에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2n 제곱 뺀 다음에 사실 얘는 1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냐? 위에 건 상관없다. 이것도 얘가 마지막 거죠. 그냥 빼면 되네요. 얘가 마지막 거예요. 밑에 거 안 걸리죠? 어느 영역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빼면 돼요. 그래서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에서 2n 제곱 그냥 빼시면 된다고요. 얘 y좌표.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2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sn 더하기 1 마이너스 sn은 사실상 이 둘의 합이기 때문에 4n 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1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에도 뒀잖아요. 뭐 이런 거 좀 틀려도 참 쉽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다. 2번까지 보고 가죠. 자, 2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x제곱 위의 점 pn에서의 접선을 ln이라고 하고
직선 ln이 y축과 만나는 점을 yn이라고 하자. yn rn 분의 5qn이죠. 그냥 질문을 왜 하는지도 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풀리는지도 바로 보이는 문제예요. 항상 원이 있고 원 밖의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있으면 둘 중에 니네가 길이를 재기 쉬운 걸 선택하면 된다고 내가 늘 항상 얘기하잖아. 하지만 문제는 니네가 길이를 재기 불편한 걸 선택하라고 시킬 거야. 무슨 말 이해되니? 자, 여기 보면 YNRN 그래도 이거는 괜찮나? 안 괜찮아 이것도. 왜냐면 PN이 지금 n, n 제곱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y는 2n x-n 더하기 n 제곱이라서 yn이 0, n 제곱인 거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n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뭔가 얘 중심이 궁금해지는 느낌인데, 그죠? 근데 그냥 이 길이를 가지고 표현해주라고 하면 그냥 재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에서 발문하는 이 길이야 라고 하면 걔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걔일 리가 없어. 걔가 아니야. 길이가 똑같으면 다른 걸로 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YNRN을 먼저 재할게요. 이게 재기 쉬우니까. 얘는 루트 n제곱 더하기 4n 4제곱인가요? 그렇죠? 네,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재라는 게 뭐냐면 5qn이니까 이거 재라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이거 액자표를 알면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죠? 근데 얘랑 얘 어차피 같잖아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로 재도 돼요. 이게 훨씬 낫지. 왜냐면 여기가 2분의 n, 0인 걸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게 전부입니다. 5qn을 구하려고 할 때 그냥 2분의 n 더하기 4분의 1 n 제곱 더하기 n 4제곱 해야지. 그럼 끝이에요. 그럼 집어넣으면 알파를 못 구한 학생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얘가 시킨 걸 자꾸 재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다시 한번 깨닫잖아요. 원이 있고 원 밖에서 원의 접선을 두 개를 그었어요. 근데 접선의 길이에 관한 거 물어보면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당연히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똑같은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얘를 재세요 하면 너 아니구나 얘구나 이렇게 하면 돼. 얘를 재세요 너 아니구나 얘구나 하면 돼. 근데 요게 약간 변칙적이죠. 꺾어서 이렇게 한다고. 요거 약간 변칙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늘 했던 얘기상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쓸데없는 삽질만 안 해도 원의 중심을 잡아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7월 모의고사에서 과연 좋은 점수 얻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 밖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 사실 명심하고 문제에서 만약 제시가 돼 있으면 반드시 문제는 불편한 쪽을 발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야 이렇게. 그러면 나는 너 안 구할 거야. 똑같은 거 어디야? 난 여기 구할 거야. 물론 절대적이지 않아요. 출제자가 존나 착해가지고 발문한 게 쉬울 수도 있지. 나중에 와서 멱살 잡고 그러면 안 돼. 근데 내가 보면 일명 고난도 문제라고 나와 있는 애들은 발문으로 주어진 게 길이가 쉬울 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럴 리가 없잖아. 거기서 한번 엮어줘야 되는데 중심 잡고 싶지? 뭐 이렇게 한번 꺾어줘야 이제 시간을 많이 쓸 텐데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잘 이용하셔도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과제 공지할게요. 2단원 급수가 이미 나간 상태라서 3단원 지수 로그 함수의 미분과 삼각함수의 미분 3, 4 일단 두 개를 맞냐? 삼 하나만 내고요.
수원 등차수혜가 등비조사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마칠게요.